네, 안녕하세요. 산업의 기초. 오늘 알아볼 산업은 건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건설 산업, 뭐 건설 건자재 산업이라고 묶어서 설명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건설 산업, 산업의 기초 시간에서는 이 건설 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다 보니까 심도 있게 아주 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얕되 좀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설업 관련된 어떤 특정 A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그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조차도 모르고서 매매를 한다,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임정 활동도 다니고 뭐 정보도 많이 얻고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그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내가 무슨 종목을 어떤 이유에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매수한 그 종목이 어떤 산업군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습관들 고치셔야 돼요. 그런 습관들 고치셔야 되시고 제가 이 그 산업의 기초 편을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어렵지 않고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또 굉장히 유용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저랑 같이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어떻게 설명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종합건설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종합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일단 뭐 대표적인 기업들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물산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현대건설, 그리고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뭐 GS건설, 대우건설, 한라, 태영건설, 한신공영, 그리고 뭐 지방건설사로는 뭐 계룡건설 같은 건설사도 있고요. 다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종합건설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고, 주로 이제 어떤 걸로 이제 그 매출 한마디로 뭐 돈을 버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택 사업이 있죠. 주택 사업이 있고, 그리고 해외 수주, 뭐 플랜트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대규모 공사들을 해외에서 얼마나 따오는지, 뭐 국내에서도 플랜트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을 발생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신도시 같은 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아파트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종합건설회사들이 또 좋은 매출을 얻어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 같이 이제 정부 주도하에 계획 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뭐 대규모 플랜트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을 얻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우리 건설사들이 이제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냈었는데, 해외에서 뭐 큰 뭐 플랜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런 곳에서 수주를 따와서 매출을 얻기도 하는 그런 게 이제 건설 산업에서도 건설사의 좀 주된 매출 요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플랜트 사업이라는 것도 다들 아시죠? 뭐 아주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주 특정돼서 뭐 어떤 공사를 하는 거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뭐 대규모 공사를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크게 짓는다, 혹은 전기 전자 발전소 같은 걸 크게 짓는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교량 다리를 뭐 크게 짓는다, 뭐 해저 터널을 크게 뚫는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운하를 만든다, 뭐 그런 아주 그 대규모 공사. 주택 사업과는 조금은 이제 다르지만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건설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플랜트 사업이라는 그 플랜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대규모 공사를 플랜트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종합건설회사가 어떻게 매출을 받아내는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이제 매출 수주를 따내는지는. 그러면 우리가 건설 산업에서 볼 때 종합건설사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짓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건자재가 들어갈 거예요. 철근도 많이 들어갈 거고 금속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뭐 조경을 한다던가 인테리어를 한다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영역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부동산이랑도 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뭐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 용역 같은 부분도 건설 산업에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 건설사를 기준으로 잡아두고 건자재 산업이라던가 건자재 산업, 금속 산업, 그리고 건설 용역 산업, 그리고 전문 영역 산업으로 또 세분화해서 우리가 산업을 쪼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자재 산업에도 이제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 금속 산업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뭐 마찬가지겠죠. 건설 산업이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특히나 그 토목 사업이 우리나라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될 때 같은 경우는 건설 산업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이 시총도 높고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중대한 산업이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 판도가 바뀌었죠. 과거에 뭐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뭐 화학, 정유 회사들이 우리 그 국내 그 주식시장 경제를 좀 이끌어갔다라고 하면은 건설 산업도 그 이전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 경제를 이끌어갔던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다소 이제 뭐 IT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뭐 2차 전지 그런 이제 신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왕좌를 좀 넘겨준 상태인데, 하지만 종합건설사,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산업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건설 산업 자체가 아직은 작은 산업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산업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시멘트 산업도 여기 건설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집약적으로 시멘트 산업이라든가 혹은 좀 사양 산업에 들어간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을 드리질 않아요. 몰라서 설명을 안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지금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건데, 조금은 효율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말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알아야 되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뭐 지식을 쌓으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아니실 거고, 단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종목을 좀 저가에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집약적인 뭐 시멘트 산업이라든가 좀 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우리 그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종합건설 산업을 종합건설 회사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건자재 산업이라든가 금속 산업이라든가 건설 용역 산업, 전문 영역 산업,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저 터널이라든가 뭐 조명,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 그런 게 전문 영역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홈 시스템을 뭐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건설업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뭐 뉴스 자료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뭐 건자재 산업이라든가 금속 산업, 건설 용역 산업, 전문 영역 산업에서 유망한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그 업황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진 않죠. 뭐 SK 하이닉스라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밸류체인 내에 있는 다른 좀 스몰캡에 이제 좀 가볍고 뭐 수익세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올바른 투자 방법 중 하나잖아요.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합건설회사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다른 이제 밸류체인 내에 있는 뭐 또 이제 뭐 좋은 모멘텀 재료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약간은 사이드로 빠져 있는 뭐 리츠라든가 적은 돈으로 이제 뭐 큰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병행해 볼 수 있는 리츠, 시장의 관심은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리츠 같은 것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고, 사실은 또 굉장히 좀 알짜 주식들이 리츠에 있어요. 리츠의 알짜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지사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겠죠. 그렇죠. 부동산 정책.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건설 회사에 대해서 볼 때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거죠. 제가 적어온 거.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 쉬운 말로 얼마나 계약을 따놨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계약을 따놨느냐. 건설회사가 이제 뭐 아주 그 굵직한 그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그 다작을 쉽게 말해서 다작을 하는 걸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죠. 굵직한 사업들 하나 두 개를 따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매출을 나타내는 건데 얼마나 이제 그 미래에 수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이 종목은 이 건설사는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좋겠다, 좀 어렵겠다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금리도 중요하죠. 특히나도 중요한 게 또 건설 산업에서 특히나도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낮아야지 우리가 이제 금리가 낮아야지만 건설 산업이 이제 더 하락기를 갈 수가 있어요. 금리가 상승기에는 건설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죽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건설사, 건설 업종이 어떻게 그 변천사가 이루어져 왔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가총액하고 당기 순이익, 매출 얼마나 잘 냈느냐를 가지고 이제 표로 좀 만들어 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IMF 97년 IMF 후로는 건설 산업뿐만이 아니었죠. 대부분의 산업이 이제 적자가 심각했습니다.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기 순이익도 안 좋고 시총도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찰나에 그 후에 이제 이기 신도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늘어났죠. 기업이 뭐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떠올랐던 게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뭐 특히 대표 기업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있죠. 디벨로퍼 회사들이 재평가를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 매출을 찍고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IMF 때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 국내에 있는 모든 산업이라든가 모든 주가가 굉장히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건설 업종이 빨리 그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게 해외 건설 수주를 많이 따왔어 였습니다. 중동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동에서 해외 건설 수주를 많이 따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당시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뭐 플랜트 사업을 열심히 해외에서 하면서 당기순이익 매출이 좀 급하게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급락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기 신도시 하면서 주택 보급 늘어났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외 수주를 잘 따왔다. 그러면서 매출과 시가총액이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 보급과 해외 수주.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에 다시 또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시 또 우리 그 건설업종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건설업종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때 이후로 뭐 계속 좀 아주 그렇다 할 뭐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일단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과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시총이 많이 못 올라갔어요. 주가가 많이 그만큼 반영이 못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건설 산업이 주류 산업에 속하는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뭐 IT라든가 반도체
그런 쪽이 좀 주류 산업으로 떴고 건설업종은 좀 시장에 관심 밖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총은 못 올라왔는데 과거에 그 잘 나갔던 시점에 단기 순이익과는 아주 비슷한 수준까지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 산업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가총액과 단기 순이익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잡아둬야 될 게 앞에서 했던 말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보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수주를 얼마나 따올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골조입니다. 우리 건설 산업의 매출, 건설 산업 매출과 가장 그 깊이 있게 연관이 깊이 있게 되어 있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주택 보급, 해외 수주를 얼마나 딸 수 있느냐, 해외 플랜트 사업을 얼마나 잘 따올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인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제가 또 같이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정책,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뭐 이전 대통령들의 이제 부동산 정책, 건설 산업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놓은 것은 아무래도 건설 산업에 있어서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뭐 주택 공급 확대라던가 혹은 뭐 부동산 대출 규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밑줄을 그어왔어요. 그리고 파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 뭐 전매 금지라든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지 좀 못하도록 전매 금지라든가 뭐 조정 대상 뭐 투기 과열지구로 뭐 지정을 한다던가 확대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건설 산업에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건설 산업에 대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를 얼마나 따왔는지,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 주택 공급을 어떻게 될 건지, 주택 공급 사업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그리고 해외에서 수주를 어떻게 따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을 볼 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지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듯이 건설 산업을 볼 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 산업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평가되어 있고 괜찮은 그 모멘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건설 산업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뭐 관련된 테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정리를 해가지고 또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참고해서 가지고 좀 좋은 결과,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는 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